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DB 1장부터 개념 위주로 나온 거는 3장까지니까 3장까지 한번 개념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 과목의 정보니까 이 정보는 그냥 인포메이션의 정보긴 한데 데이터랑은 다른 거죠.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를 얻는 거다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기 전에 좀 간단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i는 pd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정보가 된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의사결정 목적을 위해서 의사결정 목적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해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마이닝은 좀 들어봤던 거죠. 마이닝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고 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관리 시스템 이거는 데이터보다 수준 높은 지식에 대해서 저장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일괄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처리에 대한 비교가 있어요. 일괄 처리는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월급 처리하는 거랑 비슷하죠. 월급을 10일이라고 하면은 이 10일 전에 월급에 대한 데이터를 다 봤는데 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해주죠. 그때 안 해주고 10일에 일괄 처리를 해준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는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영화 예매라든지 비행기 예매 이런 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표가 팔리거나 아니면 자석이 남아있는 정보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시간 처리가 필요합니다. 어, 트랜잭션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논리적인 작업 단위로 하나의 단위로 처리돼야 하는 분리될 수 없는 연산 그룹이다. 이 일괄 처리 시스템의 장점은 트랜잭션당 처리 비용이 낮다는 거. 왜냐면은 한 번 한 번 안 하고 한 번에 쫙 하면 되니까요. 근데 단점은 역시나 실시간 처리보다는 한 번에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거의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요. 이거는 즉시 바로 전송되고 처리되는데 일괄 처리는 일정 시간에 일괄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분산 처리는 이제 중앙 집중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중앙 집중은 한 대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분산 처리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여러 처리기가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이 처리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지역 처리기라고도 해요. 네. 분산 처리기, 지역 처리기. 지역 처리기니까 이 영역 안에서 얘네를 맡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랑 클라이언트 개념은 네트워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도 나왔어요.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결과를 보내주고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데이터 처리를 해줘 하고 요청을 하는 관계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해주거나 전송해주는 애는 서버고 데이터 처리나 전송을 요청하는 애는 클라이언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일단은 얘네들이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복을 사실상 거의 좀 배제는 안 하는데 거의 최소화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된 것 안에서는 중복을 허용은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중복된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자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장. 얘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체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운영 데이터는
조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 그냥 일반적으로 좀 사라질 만한 임시 데이터들은 운영 데이터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공용 데이터는 여러 사용자가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 데이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실시간 접근성이에요. 왜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지리어를 딱 입력하면은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돼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용자가 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했을 때는 그 처리를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동시 공용입니다. 뭐 회사에서는 같은 DBMS를 쓰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쓰겠죠. 그래서 이때 이 부서에서 접근한 데이터와 저 부서에 접근한 데이터. 그러니까 A 그룹에서, A 부서에서 데이터에 뭐 이 A 사원에 대한 월급 명세서를 뽑았는데 B 부서에서 뽑은 명세서랑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 공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보통 우리는 데이터 접근을 할 때 거의 다 주소 참조였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을 참조합니다. 예를 들면은 SQL 같은 거에서도 뭐 셀렉트하고 뭐 학과가 컴퓨터 교과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보고서 내용을 조건으로 비교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소 참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체랑 속성의 개념이 나와요. 얘는 논리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이 한 레코드를 개체라고도 부르고요. 엔티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속성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속성에 이 각각의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그 하나의 레코드를 개체 인스턴스 그리고 뭐 레코드 어커런스, 레코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이 레코드들이 모여서 개체 인스턴스 집합이라고 하고 각 레코드들을 개체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ER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속성 관계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개체들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개체 관계예요.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이건 개체고, 그리고 얘는 속성이에요. 얘는 엔티티라고 부르고 개체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마르모 모양으로 해주는 거는 관계 타입이고 뭐 이거에는 1대 n, n대 n, 뭐 n대 1 이런 식으로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성은 이 학생에게 속하는 속성이에요. 이 학생회라는 개체에 속하는 속성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학번, 이름, 학과. 여기서는 ER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학번, 이름, 학과 이렇게 동그라미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이 나오는데요. 도메인은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도메인의 개념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학번을 입력하라고 학번의 속성을 갔는데 학번에 대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학번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번 뭐 2017, 2018, 2019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 교육과 뭐 영어 교육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능한 범위를 조정을 해놓는 거죠. 학번에는 뭐 몇 번부터 몇 번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가 있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게 논리적 구조고요. 시스템의 관점에선 물리적 구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용자는 사실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보는 거는 레코드 타입이에요. 레코드가 이렇게 뭐 속성, 개체 이름, 속성, 뭐뭐뭐, 데이터 뭐뭐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구조는 뭐 블록에 저장이 되고 비트가 필요할 테고 바이트도 필요할 테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 구조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에서는 드디어 DBMS가 나옵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얘가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파일 처리를 했을 때 응용 프로그램 하나당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하나씩 1대1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불편함은, 모든 파일을 다 하나하나씩 생성을 해줘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었고,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만 수정하면 다 같이 쫙 바뀌는 게 아니고, 다 독립적이니까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겼어요. 이건 바로 공동 접근 루틴 해가지고 파일 관리 시스템이 생겨서 이렇게 공유를 했나 봐요. 근데 얘도 문제가 있죠. 얘는 어떤 문제가 있죠? 얘는 데이터 종속성과 데이터 중복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종속성과 중복성? 얘는 종속성은 그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의존성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왜냐면은 의존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종속성이 있다는 거는 의존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파일이 종속성이 있다는 건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은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얘가 바뀌면 얘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같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성은 뭐예요? 얘가 지금 그냥 다 하나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다 이 파일을 하나로 그냥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중복이 생기면 어때요? 일관성. 일관성이 뭐예요? 일관성은 똑같은 게 생기냐 안 생기냐. 그리고 보안성은 똑같은 게 생기면 보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 개가 중복되어 저장이 되면. 그리고 무결성은 뭐예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성. 여러 가지 파일을 중복해서 저장하다 보면은 당연히 저장 공간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경제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BMS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 이 DBMS와 소통을 하는 거죠. 얘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뭐 삭제해주고 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DBMS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접근 방법,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원하는 데이터와 처리 작업을 이제 얘는 여기서 DBMS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셀렉트도 할 수 있고 인서트도 할 수 있고 딜리트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이제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BMS에 기능이 있어요. DDL, DML, DCL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크게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이라고 하면 돼요. 정의 기능은 create, 뭐 테이블 하는 것처럼 네, 뭐 드랍도 할 수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 어떤 거를 만들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작 기능은 이 사용자와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갱신, 셀렉트나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한 같은 거 부여한다든지 우리가 트랜잭션 할 때 커밋이나 롤백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회복을 하든지 다시 롤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DBMS를 사용하는 장점은 뭐예요? 아까 없었던 이런 단점들을 다 극복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복도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관성도 유지가 되겠죠? 무결성,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도 되겠죠. 그리고 표준화가 뭐냐면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각각 개별 파일로 저장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얘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DBMS는 하나로 사용하는 거니까 범기관적으로 쉽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에서 얘는 지금 사상이 나와요. 사상은 조금 여기도 나오긴 하는데,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뭐냐면요. 지금 이 물리적인 데이터,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와 그 사이에 논리적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데이터 구조 사이에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여기서 바뀌고 해도 영향을 주진 않아요.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 데이터의 변경이 가능하다.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이 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과 이 논리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입니다. 이것도 사상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 사상이 뭐냐면 여기가 아직 외부 단계에 있는 외부 스키마예요. 외부는 개인이에요. 개인. 사용자가 보는 거고, 개념 스키마는 이제 기관이 보는 거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내부 스키마는 이제 실제 물리 저장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경이 있어도 얘는 저장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사상만 수정을 잘 해주면 사실 이게 변경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념 스키마가 바뀌더라도 이 응용 인터페이스만 같이 수정을 잘 해준다면 이렇게 개인 외부 스키마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스키마가 뭐냐? 스키마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역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나 이런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스키마거든요. 근데 뭐 인티저,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 그 구조, 이런 스키마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뭐 여기 제약 조건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제약 조건, 그리고 개체 속성 등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 물리는 거의 안 봐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 길이와 내부 레코드 타입, 그 다음에 뭐 프리픽스나 이런 속성들 크기나 바이트 크기, 그 다음에 오프셋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는 여기 사용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스키마는 개념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얘는 범기관 입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스키마는 이 저장 장치 입장에서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장 장치 입장에서 명세를 해 놓은 것입니다. 스키마의 개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이에요. 데이터 사전은 살짝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인데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합니다. 물리적이죠? 그쵸? 그 데이터 사전이라는 거를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 디렉터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데이터 디렉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시스템 카탈로그랑 데이터 디렉터리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뭐 직접적으로 조작하거나 그런 걸 위한 건 아니고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데이터라고 해서 뭐 메타데이터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그래서 뭐 시스템 데이터라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시스템 카탈로그 요거는 사용자가 접근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디렉터리는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장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이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고요. 구체적인 예시로는 이제 정의어는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 정의를 하는 거니까 명령어가 create, alter는 이제 수정, 변경하는 거고 그다음에 drop 이거는 삭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의할 수 있는 건 뭐 테이블,
뷰,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가능하다는 거죠. 알탈 테이블 가능하고 드랍 테이블 다 가능하고 뷰도 만들 수 있고요. 도메인, 스키마 가능하고 인덱스랑 트리거도 가능한데 트리거에 대한 좀 예시는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익숙한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인서트, 데이터 처리하는 명세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작을 하는 건데 인서트, 딜리트, 셀렉트, 업데이트, 인서트, 삽입, 딜리트, 삭제, 셀트, 검색, 업데이트는 변경이겠죠. 수정, 갱신. 그다음에 제어어는 이제 뭐랬어요? 아까 보안이었죠. 이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다. 보안,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 수행 제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에 관련된 건 거의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한 설정, 그랜트나 리보크, 그리고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커밋이나 롤백, 체크포인트 같은 걸 포함합니다. 그렇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전체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구성이 사용자 입장,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자는 보안 관련해서 하니까 DDL을 주로 쓰고 응용 프로그래머는 DML이 뭐였어요? DML은 조작어였죠.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는 이제 질의어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는 요 그림은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간단하게 보면은 DML은 예비 컴파일러로 먼저 가요. 예비 컴파일러는 여기서는 함수 호출문을 삽입한대요.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 속에 삽입되어 있는 DML 여기의 명령어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수 호출문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명령문들을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위해서 목적 코드로 컴파일하려고 여기다 보냅니다. 그래서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로 가는데 이 사이 런타임으로 가는 얘는 또 뭘까요? 질의어 처리기.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일반 사용자가 질의문을 하면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문을 여기서 질의어 처리기에서 파싱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컴파일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DDL DDL로 이제 스키마 정의를 내려주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얘를 시스템 카탈로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에서 뭘 해주냐. 이제 얘는 시스템 실행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잭션 관리자는 대체 뭘 해주냐. 얘는 조건 확인, 권한 확인을 해줍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애가 접근을 하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접근을 해주는 거겠죠? 여기 저장 데이터베이스랑 카탈로그에서 정보를 넣고 받고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거겠죠? 요 내부입니다. 이게 DBMS 내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여기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접근을 책임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3장까지 개념 위주로 보았고 4장, 5장은 이제 관계 대수 그리고 SQL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다음에 이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